시술하기 전에 통증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시술 때 누웠는데 계속 덜덜덜 떨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아플까? 그러다가 코 골고 주무시더라고요. 절개 없이 국소 마취만으로 시술을 시행하고 상대적으로 합병증이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헬스조선 조재용 기자입니다. 얼마 전 남성 난임에 대한 취재 중 정계정맥류라는 질환에 대해 알게 됐는데요. 일단 제 얘기는 아닙니다. 음낭에서 울퉁불퉁한 것이 만져져 병원을 찾는 남성이 정계정맥류 진단을 받았는데, 이 질환은 고환 위쪽의 정맥이 비정상적으로 드러나 음낭 안에서 뒤틀리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한국 남성 약 15%에서 발생한다는 점이었는데요. 난임을 유발하는 정계정맥류란 무엇인지 오늘 서울 88 의원 정혜도 원장님을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88 의원 정혜도입니다. 원장님, 오늘 정계정맥류라는 질환에 대해 궁금한 게 많은데요. 먼저 정맥류라는 게 어떤 걸까요? 정맥류에서 류는 덩어리, 혹이라는 뜻입니다. 정맥이 혹처럼 늘어난 것을 정맥류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리 정맥이 늘어난 것을 하지정맥류라고 하고요. 남성의 고환 주변 정맥이 생기는 정계정맥류가 있고요. 또 여성의 골반 주변 정맥이 생기는 골반정맥류가 있습니다. 사실 이 하지정맥류는 많이 들어봤는데 정계정맥류는 좀 생소해요. 사실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이 정계정맥류라는 게 어떤 질환인가요? 우리나라 남성에서 좀 흔하게 나타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계정맥류는 소아에서 성인까지 전 연령에서 발생합니다. 기자님이 앞서 소개하신 대로 우리나라 전체 남성의 15% 정도가 정계정맥류를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남성 10명 중에 한두 명이니까 생각보다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계정맥류는 고환 주변에 정맥이 늘어나서 혈관 덩어리가 생기고 혈관이 점점 커지는 질환입니다. 고환에 묵직한 통증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우리우리하다고 하고 고환에 자물쇠가 걸려있는 것 같이 당기고 불편하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환 주변에 있는 혈관이 커지니까 혈관이 튀어나오고 덩어리가 만져질 수도 있습니다. 또 고환의 크기가 작아지는 고환 위축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고환은 정자를 생산하는 곳이라서 남성 난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히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아서 본인이 정계정맥류라고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정계정맥류는 왜 생기나요? 선천적으로 이게 생기는 경우가 있는지 아니면은 다른 특정 원인으로 무엇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정맥에는 판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판막은 피가 한번 지나갔던 길로 다시 역류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판막이 고장나면 피가 심장을 향해서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고환 쪽에 머물게 됩니다. 선천적으로 고환정맥에 판막이 없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분들에게 정계정맥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판막이 망가진 분들도 정계정맥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복부나 골반 안에 종괴가 있거나 임파선에 종대가 있는 경우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정계정맥류는 주로 좌측에 많이 생깁니다. 85% 이상에서 좌측에 생기고요. 10% 정도에서 양측에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간혹 우측에만 단독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좌측에 생기는 이유는 동맥을 통해서 피가 고환으로 갔다가 고환정맥을 통해서 다시 심장 방향으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좌측 고환정맥은 구조상 좌측 콩팥정맥과 연결되어 있어서 좌측 고환정맥에서 나오는 피가 빠져나가기 어렵게 되어 있는 반면, 우측 고환정맥은 하대정맥과 바로 연결이 되어서 피가 쉽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또 정맥에는 피의 역류를 막아주는 판막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좌측 고환정맥에 있는 판막의 수가 우측보다 보통 적습니다. 그래서 좌측이 기능 부전에 빠지기 쉽고요. 이런 여러 가지 해부학적 요인들로 인해 좌측에 더 잘 생기게 됩니다. 좀 전에 원장님께서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정계정맥류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진단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검사는 도플러 초음파 검사입니다. 초음파를 고환정맥에 대서 정맥이 실제로 늘어나 있는지, 또 혈액에 역류가 있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검사가 간편해서 정계정맥류가 의심되는 환자에서 가장 먼저 시행해보는 1차적인 진단 방법입니다. 고환 통증의 원인은 정계정맥류도 있지만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환이 음낭 안에서 꼬이는 고환염전이라든지, 이 고환염전 같은 경우는 아주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질환으로 고환에 염증이 있는 부관염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감별이 중요하고요. 또 초음파를 해보면 음낭에 다른 질병이 있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정계정맥류 진단을 받으면 꼭 치료가 필요할까요? 잘 모르고 그냥 방치해서 놔두면 자연 치유가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계정맥류는 자연 치유가 되진 않습니다.
늘어난 혈관이 자연적으로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망가졌던 판막이 다시 약물이라든가 이런 치료로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경우에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있는지 모르고 지내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증상이 없다면 경과관찰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계정맥류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통증입니다. 어떤 병이든 마찬가지겠죠. 아프면 치료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남성 난임, 불임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고환은 정상 체온보다 약간 낮아야 남성 호르몬의 분비와 정자 생성이 원활하게 되는데 정계정맥류로 고환 주위에 피가 몰리면 고환의 온도가 상승하고요. 혈류가 정체되니까 고환 조직에 저산소증이 생기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고 정자가 부족해지거나 무정자증이 발생해서 남성 난임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정계정맥류가 난임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난임 남성의 20에서 40% 정도에서 정계정맥류가 나타납니다. 실제로 임신이 안 돼서 검사를 해봤더니 정계정맥류가 있는 경우는 치료를 통해 고환의 환경을 개선해 주니까 정액 지표가 좋아지고 임신 성공률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치료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정계정맥류 치료 후 임신에 성공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환의 크기가 작아지는 고환 위축입니다. 난임이 되는 과정과 마찬가지로 고환 주위에 피가 몰리고 혈액순환 저류가 유발되면서 고환의 크기가 작아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고환이 점점 커지는데 정계정맥류가 있으면 고환이 커지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는 추가적인 위축을 막기 위해 치료가 필요합니다. 원장님, 그러면은 이 정계정맥류를 어떻게 치료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게 민감한 부위다 보니까 치료 방법과 안전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계정맥류 치료는 고환정맥의 역류를 차단하는 게 목표입니다. 치료 방법은 크게 수술과 색전술이 있습니다. 수술은 정계정맥류 절제술이라고 해서 사타구니 쪽을 절개하고 혈관을 꺼내서 자르고 묶는 방식으로 역류를 막는 것이고요. 색전술은 카테터라는 아주 가느다란 관으로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백금 코일과 경화제라는 약물을 써서 혈관을 막아서 역류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수술로 자르느냐, 혈관 안으로 들어가서 막느냐의 차이입니다. 수술은 아무래도 절개를 하니까 마취가 넓어집니다. 수술 후 합병증으로 고환 주변에 물이 차는 음낭수종의 비율이 높고 드물게 고환동맥에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정계정맥류 색전술은 절개 없이 국소 마취만으로 시술을 시행하고 상대적으로 합병증이 적습니다. 시술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라서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고요. 입원도 필요 없고 시술 후에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어서 최근에는 색전술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수술 후에 통증이 심하지 않은지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잖아요. 혹시 그러면은 이 색전술이 많이 아프지는 않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술하기 전에 통증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지난번에 제가 시술했던 좀 환자 한 분은 시술대에 누웠는데 계속 덜덜덜 떨고 계신 거예요. 덜덜덜 무섭다고 얼마나 아플까 그러다가 시술 시작하고 나서 한 10분, 20분 지나니까 코 골고 주무시더라고요. 별로 안 아픕니다. 혈관을 타고 들어갈 때 오른쪽 팔 부위에 있는 혈관을 타고 들어갑니다. 이제 국소받치만 하고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만 한 2번, 3번 따끔하시고요. 시술하는 중에는 거의 통증이 없습니다. 정계정맥류는 그럼 한 번 치료받고 나면은 이제 완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재발할 가능성은 또 없나요? 수술과 색전술 모두 재발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재발률이 높진 않지만 항상 0%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계정맥류 색전술의 재발률은 5% 미만으로 보고되고 있고요. 만약 색전술 후에 재발하더라도 다시 색전술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 재발된 분들도 색전술을 받을 수 있고요. 반대로 색전술이 큰 효과가 없는 분들은 다시 수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과 색전술은 상호 보완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나 본인의 상황을 고려해서 최선의 치료법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정계정맥류 치료 방법인 색전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 주셨는데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수술과 같이 크게 절개를 하지 않고 출혈이 없고 통증이 없고 흉터가 없고요. 회복이 빠르고 마취에 두려움이 있는 분들에게는 국소마취로 시행한다는 게 메리트로 적용될 수 있겠고요. 입원 안 하고 시술 당일 퇴원해서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개개인마다 생각하시는 장점이 다를 수 있겠지만은 색전술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합병증 위험이 낮다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혈관 부위만 정확하게 선택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다른 부위를 절대 건드리지 않고요. 정계정맥류 색전술도 다른 부위에 손상이 없기 때문에 수술 후 발생하는 한 고환동맥 손상이라든가 고환괴사, 음낭수종 같은 합병증이 없습니다. 정계정맥류가 의심돼서 이 색전술을 받고 싶다면은 어떤 곳에서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색전술은 인터벤션 영상의학과에서 시행이 됩니다. 인터벤션 영상의학과 의사들은 주로 대학병원에 있고요. 인터벤션 영상의학과에서 정계정맥류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들을 색전술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간암 치료에 사용되는 간동맥 화학 색전술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는 인터벤션 색전술 중에 하나입니다. 출혈을 잡아주기도 하는 출혈 색전술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라든가 낙상사고 등을 통해서 골절이 생기는 경우에 동맥 출혈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수술을 통해서 출혈 위치를 잡기가 상당히 힘든데요. 이럴 때도 인터벤션 영상의학과는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출혈 부위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출산 후 출혈로 사망하고 있는 산모들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것도 또한 출혈이 있을 때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자궁 동맥을 막게 되면은 많은 출혈들을 한 번에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대뇌동맥류, 흉부 대동맥류, 복부 대동맥류 같은 질환도 동맥류 파열을 예방하기 위해서 인터벤션 치료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또 정계정맥류를 비롯해서 하지정맥류, 골방정맥류 같은 정맥류 질환도 치료하고요. 암뿐만 아니라 전립선 비대증이나 자궁근종 같은 양성 질환도 색전술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술로만 치료했던 질환들을 수술까지 가지 않고 치료할 수 있어서 환자분들의 선택지가 더 넓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색전술은 대학병원에서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인터벤션 색전술을 하는 시술 장비가 고가인데다 숙련된 인터벤션 전문의가 시술을 해야 하니까 대학병원 외에는 많이 보급되기는 어려운 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대학병원이 아니더라도 색전술을 시행하는 병원이 여러 생겼습니다. 저희 서울 88의원도 최신 혈관 주형 장비를 갖추고 있고 인터벤션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이 정계정맥류뿐만 아니라 하지정맥류, 또 여성의 골반 정맥류나 남성의 전립선 비대증도 색전술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투석 받으시는 분들의 투석혈관 치료, 팔다리 혈관 치료, 중심정맥관, 다양한 배액관 시술도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꼭 대학병원이 아니더라도 환자분들이 좀 더 빠르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병원들이 있다니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원장님, 오늘 정계정맥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이 질환으로 고민하고 계신 또 환자분들에게 당부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환에 통증이 있거나 불편하시거나 고환의 좌우 크기가 크게 다르신 분들, 또 난임으로 정계정맥류가 의심되는 분들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정계정맥류 색전술로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통증도 치료하고 정계정맥류로 인한 난임이라면 임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인터벤션 영상의학과에 방문하셔서 현재 상태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원장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서울 88의원 정혜도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헬스조선 질병백과 정계정맥류 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